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봤을 때 해운대 꼬마 빌딩 중에서 가장 좋은 거지 않을까. 금액대도 덤벼볼 만한 금액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강안리, 서면, 연산동, 기장까지 토지 건물 통틀어서 전체 조사를 하고 그중에 좋은 걸 찾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이 보면 그냥 나와 있는 물건이구나.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알고 보시는 분이 보면 이렇게 가치 있는 게 나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물건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총 층수는 3층이고요. 중개 대상물 종류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총 20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34평이고요. 2017년 9월에 신축한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18억. 평당 금액으로 하면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임차인이 1층에는 약국이 되어 있고요. 2층, 3층은 네일샵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전체 합쳐서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420 세팅이 되어 있고요. 감정가는 저희가 확인해 본 거는 16억 정도 감정가가 나오고 대출은 70% 해서 한 10억 4천만 원 정도 나온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자, 물건 설명 드렸고 이제 현장을 보시면 이제 요 물건이죠. 네. 3층짜리 약국 건물. 완전 꼬꼬마 빌딩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 이때까지는 이게 매력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력이 더해졌습니다. 뭐 때문이죠? 뭐 때문이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물건의 가격이 다운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산 시장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물건이 갑자기 이제 매력도가 높아졌다. 그런데 이 건물주분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팀이 이제 항상 요 매물 작업을 좀 잘하고 가격도 좀 잘 깎는데 친분이 있으신 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시중에 좀 나와 있는 시세보다도 가장 저렴하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컨디션을 잘 만들어 놓은 물건이고요. 네, 그래서 왜 좋아졌는지를 보시면 일단 해운대 여기 군함로가 메인이지 않습니까? 일단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요 바다 일선들이 다 호텔이 자리 잡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LCT가 있고 그래서 바닷가 쪽에 쓸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왼쪽에는 공원입니다. 그렇죠? 공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군함로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 오슬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여기 있죠. 아모레부산. 그래서 요게 작년에 23년도에 평당 2억 5천 정도 거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고매밀면인가? 이 건물이죠. 이게 거래가 되고 그 오슬록하고 아모레퍼시픽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은 여기 군함로에 매물이 하나가 있는 게 2억 2,600만 원대 나와 있습니다. 네, 군함로 완전 메인입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 가장 경기가 안 좋았던 게 2022년이죠. 22년 6월 달에 여기 군함로 살짝 걸치고 있거든요. 살짝 입구만 거치고 있는. 이게 이제 1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1억 3천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저는 정답지부터 말씀드리면 해운대 땅값은 여기 군함로에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땅값은 1억 2천까지는 수익성이 나온다. 좀 부동산 투자는 큰 돈을 가지고 할수록 정답지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보고 사업성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군함로에는 빅 호재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5개 광고물 표시 자유구역입니다. 그래서 5개 광고물 표시 자유구역에서 24년도에 부산에서는 서면하고 해운대가 후보지였는데 결국 해운대가 이제 지방 최초로 해서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이거든요. 이제 이게 24년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해운대 요 5개 광고물 표시 자유구역은 땅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진짜 현란하게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기대하지는 않지만 미디어 파사드 이런 것들이 좀 현란하게 들어온다면 사실 기존에 있는 건물의 임차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건물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 들어간 돈 대비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인풋 대비 아웃풋. 그래서 나는 얼마 주고 사서 얼마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거든요. 근데 건물 임대료 번외로 이제 5개 광고물로 해서 내가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다. 광고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건물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2억 5천이지만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예전에 해운대가 7천만 원 할 때
저는 오히려 싸다 했고 누군가는 비싸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2천만 원 하던 게 7천만 원까지 한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근데 왜 그랬냐면 저기 자갈치 시장 있죠. 네. 비프거리. 거기를 가보니까 평당 2억 5천 하는 거예요. 오. 근데 해운대는 7천만 원이야. 근데 남포동 쪽은 점점 좀 쇠퇴하고 있고 해운대는 점점 번화해지고 그렇죠. 있는데 가격은 오히려 해운대가 싼 거예요. 그러면 도시 현상 및 가격을 보면 해운대가 싼 거 아니냐 이래 볼 수 있고요. 지금 서면 같은 경우에는 이미 5, 6년 전에 메인 건물의 시세가 3억 5천 했고요. 맞습니다. 그 메인 건물에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제 추정가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네. 임대료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주변에 거래된 거를 비교해가지고 메인의 추정가를 뽑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4억 5천에서 5억 정도 합니다. 부산의 1등 건물 기준으로. 네. 서울은 15억 이상입니다. 네. 평당이 이제 명동, 그다음에 강남 테헤란로 이런 데는 10억에서 한 12억, 명동은 한 15억 이렇게 하거든요. 인구는 서면이 많지만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서면에 대비해서 군함로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사업성이 해운대가 잘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첫 번째는 인풋 대비 아웃풋. 내가 얼마 주고 사서 얼마의 수익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꼬마 빌딩을 볼 때는 뭐 3%, 4% 수익률. 메인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5% 수익률이면 금매다. 이래서 사잖아요. 수익률을 보고 찾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시세 상승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건 뭐가 있냐면 분양 수익입니다. 특히나 군함로 같은 경우는 분양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럼요. 네. 지도 보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가 해운대 상권이고요. 호객노로에 들어가서 보면 상권이 나오거든요. 네. 해운대역으로 와서 여기 상권을 볼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크다. 네, 해운대구 여기 상권이 927개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동네 메가 후문 있죠. 부산 사람들은 아는데 네. 동네 메가 후문 상권이 1200개입니다. 그리고 가보면 오히려 더 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있고 사실 젊은 세대들도 더 많아요. 네네네. 네. 근데 메가 후문 여기는 시세가 7천에서 1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운대는 메인이 2억이 넘습니다. 네. 2억 5천 이렇게 하거든요. 한 블럭 옆이 아까 1억 네. 2천 정도. 맞아요. 예, 왜 이렇게 상권은 오히려 동네 메가 후문보다 약한데 땅값은 더 비싸냐? 물론 해운대가 이제 객단가 높은 거를 팔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저는 첫 번째는 분양 수익이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여기 경동 리인뷰 여기 자리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 그다음에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네. 이런 전부 다 뭐였냐면 상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네. 상가 건물들이 다 이제 철거되고 건설사가 매입해서 뭘로 짓습니까? 주상복합을 짓고 분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을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여기 경동 리인뷰 2차를 보시면 지금 요 시세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10억 4천. 얘 분양가가 대략 10억에서 한 12억 네. 이래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분양표를 딱 받으면 대부분 뭐 30평대 얼마 이래 보지만 그렇죠. 예, 저는 대지비 얼마, 건축비 얼마 이래 보거든요. 10억짜리가 계산하기 쉬우니까 10억짜리를 기준으로 대지비가 얼마냐면 5억 5천. 5억 5천이고 더하기 건축비가 얼마였냐면 4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억이 됐거든요. 거의 반반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지비 나누기 이 전체의 평균 대지 지분을 나눠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5억 5천 주고 사는데 내 대지 지분만큼 나누면 평당 땅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체 아파트의 평당 얼마가 나온다. 네. 제가 계산하는 공식이 몇 가지 있는데 아주 쉬운 공식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에요. 네네. 어쨌든 그래서 보면 보통 3평에서 4평 정도 되거든요. 네. 보통 주거지역의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10평에서 15평 정도 되면 이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3, 4평 정도 됩니다. 주상복합이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빼곡하게 높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5천 나누기 3, 4평이니까 3.5평 정도 하면 1억 5천 7백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는 대략 1억 5천 정도 잡고 한 평에 이제 1억 5천 정도 합니다. 네. 근데 건설사가 땅값이 5억 5천, 건축비가 4억 5천, 그래서 분양가가 10억인데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어요. 건설사가. 분양 수익? 그렇죠. 네, 분양 수익입니다. 그래서 시공비에서 보통 한 10% 정도를 남기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비에서는 한 20% 정도 남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1억 5천에서 20%를 빼. 그러면 곱하기 0.8. 그러면 얼마냐? 1억 2천이 돼요. 1억 2천까지는 경동 리인뷰 2차라든지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이라든지 1억 2천까지는 건설사가 땅을 매입해서 분양을 하면 요 정도 컨디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요 정도 컨디션의 수익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래 사례를 보면요. 여기 1억 1,700 거래했죠. 네. 토지인데. 네. 근데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규모 거래입니다. 그렇죠. 대규모 거래라는 거는 여기가 일단 총액을 보시면 여기가 한 방에 거래됐죠. 네. 요 땅이 1,100억 원에 거래됐어요. 1,137억. 그다음에 128억, 네. 296억,
325억, 139억 이거 네. 다 더하면 얼마예요? 우리 좀 정확하게 좋으니까 1137억 더하기 128억 더하기 한 296억, 되겠다. 네, 325억 더하기 139 하면 2천억 정도. 와. 뒷다리 뗐거든요. 그러니까 네. 2천억 이상입니다. 2천억 이상의 이 땅을 산 사람이 법인이죠. 법인. 수익성 분석 없이 샀을까요? 수익성 분석하고 샀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하고 샀어요. 네. 근데 평당가를 볼게요. 1억 1,600. 야. 그러니까 제가 1억 2천까지가 괜찮다 했잖아요. 네네네. 보통 그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너무 신기하죠. 그것도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요런 여기 이제 평당 2억은 요 땅 물타기 하려고 했던 거 갖고 제 추정입니다. 이 일대도 제가 알기로는 한 1억대. 네, 다 1억대고요. 저 위에도 1억대. 네. 모텔촌, 그죠? 예, 이 구남로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제일 싸게 거래된 게 최근 한 2년 동안 제일 싸게 거래된 게 파리바게뜨 건물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우리 용 소장님이 그렇죠. 가격을 한참 깎았잖아요. 거의 1억 가까이 있던 거를 9천, 8천에 계속 깎아서 이래 된 거고. 네. 근데 사실 요 물건과 요 물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요 물건이 더 좋아요.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 바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왜 같은 도로인데 이거 7,600보다 이거 9,000이 왜 더 좋다는지 제가 조금 이따 바로 설명드릴 거고요.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를 바로 봅시다. 저희 캠프 부동산 스쿨 카페에 들어오면 제가 이제 올리는 자료들이 있는데 네. 부산시의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해가지고 높이 지정을 하거든요. 이거 파일을 다 올려놨습니다. 자료실에 누구나 오면 받을 수 있는데 조회수가 9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그러네요. 안타깝다. 이만큼 고수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 네, 이게 뭐냐면 이거를 중요한 부분만 제가 그림으로 캡처를 해놨는데 네. 24년 3월 달에 한번 공남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것이다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24년 6월 12일 날 이제 계획 지침이 나왔습니다. 공식 공고가 떨어진 거죠. 네. 요 때는 이렇게 할 거니까 보셔라. 그리고 의견을 달라. 이런 단계고, 요 때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 지침을 지켜라. 이제 뭐예요? 확정이 됐다라는 확정이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제 19번 해서 해운대에서 센텀시티 1원, 미포 1원 해가지고 높이가 바뀌는 부분, 기준 높이, 최고 높이가 나오고,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크게 보면 여기가 해운대역 기준이고 이렇게 T자형 있죠. 네. 이 T자형으로 높이 제한이 풀렸습니다. 최고 높이가 180m까지 풀렸어요. 이 진한 갈색은 180m까지 풀렸고 요 네. 핑크색 있죠. 네. 핑크색은 150m까지 풀렸어요. 아, 그러면 지금 진한 갈색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30m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높이가 얼만큼 더 완화됐냐면 30m 높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10층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과거 대비 30m가 증가됐고 이 정도면 10층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와. 10층이면 사업성이 완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에 네. 황리단길 그 2층 정도밖에 못 짓는데도 평당 2천, 4천 하잖아요. 그렇죠. 황리단길보다 해운대가 훨씬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높이를 10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다? 훨씬 좋은 거고 야. 여기서는 어떤 게 있냐면 최고 높이를 더 짓는 게 훨씬 큰 게 뭐냐면요. 바다 뷰. 맞아요. 네. 그래서 특이하게 대부분 상가는 1층이 비싼데요. 해운대는 중고층이 더 비싼 곳이 맞아요. 있어요. 왜냐면 바다 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바다 뷰가 나오는데 10층을 더 올릴 수 있다? 엄청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특이한 게, 자, 여기 중심, 이 T자형 거리가 메인인 거는 알겠는데, 네. 좌측의 숙박 상권보다는 우측의 주복 상권이 더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렇네요. 네, 요렇게 하고 여기 해샘프 있는 블럭까지. 네네. 여기는 근데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안 풀어놨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뭐예요? 왼쪽이 발전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른쪽이 발전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른쪽이 당연히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맞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이런 도시계획만 잘 봐도 이런 행정 지침만 잘 봐도 답안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남로를 기준으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훨씬- 수익성, 사업성 이런 네. 것들이 더 좋다는 얘기죠. 훨씬 낫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학군을 보시면 왜 구남로를 기준으로 좌측은 숙박이 많고 생수. 레지던스, 생수 네. 이쪽 라인으로는 다 네, 네. 주상복합이 없어요. 없어요.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네. 여기가 주상복합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의문이 있잖아요. 왜 여기는 생숙을 지을까? 여기처럼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을 해가지고 미분양이라 하더라도 결국 소화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해운대 롯데캐슬이나 해운대 센트럴 프루지오 가격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측은 주상복합인데 좌측은 생숙이냐? 초등학교 때문이죠. 초등학교 때문에. 여기 해운대 초등학교 권역이 너무 넓어요. 그렇네요. 이쪽에 주상복합은 LCT 사람들이랑 같은 초등학교로 보낸다니까. 네. 그러면 사실 애 키우기에는 LCT보다도 초등학교 접근성 자체는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가 훨씬 좋아요. 초등학교 가깝고 마트 가깝고 역 가깝고. 맞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건 때문에 구남로를 기점으로 이쪽은 주상복합, 이쪽은 생활형 숙박시설. 이래 나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 라인들을
요렇게 하고 헬스앰프가 있는 요 블럭을 높이를 더 풀어줍니다. 최고 높이가 30층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10개 층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익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바른 약국 있죠. 네. 요거는 최고 높이가 180m 지역이고 저번에 파리바게트 그 물건은 150m입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이게 더 잘 나오는 거예요. 훨씬 잘 나오네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대부분 없어. 대부분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 월세 얼마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처럼 앞으로 트렌드가 지방 최초로 해서는 5개 광고물 표시 자유구역으로 해운대가 최초로 선정됐다. 이것도 그 과거에는 남포동, 서면, 해운대가 후보지에 올렸다가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해운대, 서면 올렸는데 서면보다도 오히려 해운대가 됐고. 그것만으로 해도 이 구남로가 부산에서는 뭐 서면이나 남포동보다 관광객이라든지 면적 대비 네. 집객 효과가 더 좋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우리 용 소장님이랑 전국을 다니면서 땅값은 왜 오르고 상가 가격은 왜 오른지를 분석하니까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임대료. 네. 두 번째가 분양 수익. 네. 세 번째가 사업 수익이에요. 사업 수익. 네. 내가 뭐 숙박시설을 짓는다든지 카페를 짓는다든지 음식점을 짓는다. 근데 요새 트렌드가 뭐냐면요. 핫한 데는 뭐냐면 팝업 매장이라든지 그렇죠. 브랜딩 네. 네, 이런 효과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부산에서 저는 서면 갈까 강안리 갈까 해운대 갈까 참 어디로 과연 이 트렌드를 탈까 궁금했는데 이제 오설록이나 아모레퍼시픽이 들어온 걸 보면 해운대구나. 그렇죠. 근데 규제 자체도 5개 광고물 표시구역을 해운대만 지방 최초로 해주고 서울도 제가 알기로는 2군데가 3군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국에서 따지면 서울 3개, 부산 하나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의미가 있다. 그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분석하면서 그 다음에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수익성 분석을 해가면서 보는 데는 솔직히 저희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저는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와서 네이버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실 다 보는데 여러분들이 신뢰도를 가지려면 눈에 띄는 거를 직접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이 눈에 없는 것도 저희는 분석을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저희는 다 찍어봐요. 그래서 요새 어디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의 매물이 나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보는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다 비싸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135억이에요. 근데 평당 1억 6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76억이에요. 요것도 평당 한 9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뒤져보니까 대부분 여기 요 구역 있죠. 요 구역. 네. 그러니까 180m 높이 구역에서는 제일 싼 게 빈 땅이 8천에 나왔어요. 건물 없는 거. 건물 있는 것도 1억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빈 땅 한번 볼게요. 빈 땅보다는 건물이 있는 게 비싸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여기 빈 땅 68억에 나왔죠. 이게 이제 82평에 68억. 한 8천 넘게 나와요. 8천 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주차장 136억인데 1억에 나오죠. 1억에 나오고. 네. 요런 거 보면 이제 190억인데 1억 천에 나오고. 토지 가격도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갈색 부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평당 9천이 가장 싸고요. 그 다음에 주상복합을 지을 때도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경동 이인뷰가 왜 여기 들어오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끼리도 뭉쳐있어야 힘을 더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상복합이 뭐 뜬금없는데 있는 게 보다는 있는데 하나 더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오피스텔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데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데는. 상업지 500평 되면 건축하기 좀 좋거든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요 블럭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요거에 20평에 이대명가 뭐 할까, 여기 꼬마 빌딩에 뭐 할까, 여기 뭐 할까 이런 생각만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요거 섹터를 전부 이제 사가지고 철거해서 분양을 했을 때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까. 우리는 건설사한테 의뢰도 받으니까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디에 분양을 하면 분양 수익이 잘 나올까 이런 걸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요 섹터가 진짜 완전 명품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높이 제한에 최고 높이에 들어가면서 혼자서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팔 수밖에 없어요. 요 섹터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데 섹터가 딱 요만큼이지 않습니까? 요만큼. 그렇죠. 뭐 한 대략 요 정도. 딱 하기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요런 데가 주상복합 부지로 나중에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요 물건도 나와 있거든요. 이대명가도 나와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 이대명가가 좁아도 코너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여기 이대명가를 보시면 여기 찍어보면 10억에 나와 있어요. 우량 임차인 성업 중 이래 돼 있죠. 네. 평당 일단 1억입니다. 1,000만 원 더 비싸요. 비싸네. 근데 코너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쉽잖아요. 그리고 전체 금액이 작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대지예요. 건축물은 무허가네.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나와.
그래서 대출이 어려워요. 대출 복귀가 그렇죠.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임차인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인 받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고업종 밖에. 그렇네요. 허가업종은 못 들어옵니다. 그 대비는 좀 비싸지 않느냐. 차라리 그러면 이게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94억이네. 바로 옆에. 한 1억도 넘네요. 네,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싸다니까. 그럼요. 제가 보면 이게 제일 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재원을 보면 18억에 나왔잖아요. 네. 일단 조절 안 한다 치고, 그러면 18억 빼기 대출이 10억 4천. 근데 보증금이 6천. 그럼 11억을 빼야 되잖아요. 네. 11. 그러면 내 필요 금액이 1억. 이래저래 부대비 8억. 저는 10억짜리를 사가지고 이게 20% 오르는 것보다 차라리 내 돈 8억 넣어가지고 18억짜리 건물이 10%만 올라도 그게 훨씬 수익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를 갭 투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좀 금액이 좀 크지만 네. 아파트보다는 조금 큰 갭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7억 주고 이걸 샀잖아요. 네. 7억 내 돈에 나머지 대출, 그다음 보증금 했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10억 4천에 대한 이자가 있잖아요. 네. 이 이자가 대략 2월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월세 받아서 이자를 내. 그러면 이제 갭 투자가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나는 월세를 더 받고 싶다. 그러면 대출을 조금씩 갚아버려요. 그러면 오로지 월세가 내게 되니까. 근데 나는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아까 1억 2천까지는 주변에 이제 시세라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누가 봐야 되냐면 과거 시세를 아는 분들은 이거 절대 못 봅니다. 그래 따지면 해운대 아파트가 지금 10억 넘어가면 안 되지. 다 3억, 4억 해야지. 맞죠? 네. 해운대 아파트 오른 거는 인정하는데 땅 오른 건 인정 못한다는 틀린 생각이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 건물을 사줄 사람, 최종적으로 사줄 사람은 건설사거든요. 제일 비싸게 사줄 사람은 개인보다는 건설사예요. 근데 건설사가 1억 2천까지는 수익성이 나온다 했잖아요. 네. 근데 요 물건이 9천이잖아. 그럼 9천에서 30% 정도 수익 보면 1억 2천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어제 방송도 했지만 해운대 아파트들이 보통 1억에서 2억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하게 되면 분양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3호 가든, 네. 우이 2구역, 그 다음에 저기 드파인, 그 다음에 저기 르에, 전부 다 이제 분양가 올릴 수 있게 돼서 지금 약간 건설사들이 미소를 띠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현재. 네. 이제 거의 한겨울이 지나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가격으로 1억 2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러면 1억 2천 곱하기 20평이니까 24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 부대비까지 해서 8억 투자해가지고 24억에 팔면 내 원금이니까 19억 빼면 최소 5억. 내 돈 8억 투자해서 최소 5억 수익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1억 5천이 됐다. 이제 분양시장이 올라지면 더 사실은 갈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사실 경동리인빌 분양가를 기준으로 뽑은 거고, 그러면 1억 5천이 됐다 하면 20평이니까 얼마냐면 30억이 됩니다. 20평 곱하기 1억 5천이면 그럼 빼기 19억을 빼야죠. 네. 이제 18억 빼고 부대비 부대비 1억 1억. 빼면 19억을 빼면 얼마냐? 11억. 그러면 내가 얼마 투자했습니까? 아까 8억. 8억. 예, 8억 투자해서 11억 수익이면 사실 저는 이 정도 금액대로 올라가면 아파트 투자보다는 훨씬 낫죠. 꼬마 빌딩 투자가 낫다. 네. 예. 아까 우리가 1억 2천은 어떻게 보면 안전마진 구간이고, 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부동산 경기라는 이런 거 더 좋으면 분양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지금 같은 규제 아직 다 풀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꼬마 빌딩 해가지고 주택수 포함도 안 되고 요 정도는 종부세 대상도 안 되고 훨씬 낫지. 맞습니다.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안 써도 되고.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아파트들 정말 잘 알려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건물 투자를 못 하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저는 요 정도 할 수 있다면 지금 해운대 아파트도 뭐 뷰 보인다면 뭐 13억 뭐 이래 버리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30평대가. 그렇죠. 34평 아파트 대지 지분 10평입니다. 네. 차라리 대지 20평 끼고 있는 걸 사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롯데캐슬 스타가 최고가가 뭐 16억 정도 했으니까, 네. 뭐 그냥 아파트가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꼬마 빌딩 하나 투자하는 게 훨씬 낫죠.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당연히 그렇게 듭니다.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괜히 요 지역을 동측 상권 높이를 많이 푼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로 보면 이 해운대구청 이전하죠. 네. 그다음에 여기 재래시장. 여기도 유동인구가 터져나가거든요. 엄청 많아요. 여기 싼 거는 한 1억 8천 이런 거 있고 비싼 거는 4, 5억도 있어요. 진짜 비싸요. 요쪽이 진짜 특색이 있는 유동인구가 많단 말이죠. 제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 이제 이민을 갔다가 한국으로 놀러 왔는데 요 일대에서 숙소 잡고 해운대에서 놀기 좋잖아요. 해운대에서 뭐 제일 먹고 싶어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떡볶이? 네, 떡볶이를 좋아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떡볶이를 먹는데 요 거리가 엄청나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슈퍼 펜트하우스 들어오고. 네. 네. 그러면 이 거리 자체가 저는 이제 구남로 다음은 요 거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그런 게 이쪽으로 해서 이제 해운대 제일교회 네. 여기에 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경동 3차 들어오죠. 네. 동원도 들어오고.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저기 중동역을 이용하지 않고 만약에 해운대역을 이용한다면
동선이 요렇게 따인다고 보거든요. 요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많이 오죠. 예. 그래서 주 동선, 유동인구가 군함로 다음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 예. 예. 그리고 호텔도 이쪽에 있습니다. 네. 예. 이쪽은 공원구역이라서 이제 여기가 메인이고 그러면 대략 1번 여기가 어떻게 보면 2번. 근데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거는 요 2번이에요. 왜냐면 호텔도 여기 있고 여기가 주복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복이 들어온다는 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기존의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는 주상복합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주상복합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고 땅을 매입하려면 결국에 이 건물을 사서 철거하고 개발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뭐냐면 여기 상가 개수가 줄어듭니다. 상가 개수는 줄어드는데 수요자 인구는 늘어난다. 네. 당연히 이쪽 상권이 좋아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운대가 조금 침체되고 광안리로 간다 생각하시는데 그 현상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운대가 지금 공사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음식점들이나 이런 맛집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약간 이주한다는 느낌. 예, 그러니까 이제 광안리로 가는데 이 여기에 생숙들, 여기에 주상복합들이 계속 이제 광고를 할 거 아닙니까? 건설사들은 그렇죠. 네. 개인보다는 더 큰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상권은 돌고 돌았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이렇게 돌고 도는데 이 해운대는 절대 죽을 수가 없다. 저도 이게 상권이 절대 죽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주상복합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생수 어떻게 보면 고정인구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그냥 유동인구만의 상권이 아니잖아요. 네. 또 이런 게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올해 입주했고 이것도 다 3년 이내에 입주했으니까 향후 15년까지는 정말 안전빵으로 네. 인구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거리 있죠. 요 중동 1로 네. 요 중에서도 높이 제한이 여기까지 풀리니까 그렇죠. 요 섹터는 사실 지금 같은 불경기가 아니면 정말 두 번 다시 사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 라인들이 너무 좋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물건이 마음에 든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서 관심 있으신 분은 나무부동산 용소장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이제 시세를 우리가 많이 깎아놨어요. 네. 그리고 좀 더 우리는 친분이 있어서 좋은 조건에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네.